엄마, 어머니, 제발 옷도 근사하게 좀 입으시고 집도 좋은 곳으로 이사가서 사세요. 창피해요. 너무 궁상 떠는 것 같아 싫어요. 아들 며느리가 이렇게 심하게 말을 하다니. 왜 그럴까요? 어머니에게 왜 이렇게 무례할까요? 사연 들어보시죠. 사연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사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외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 그 중에서도 가장 낡은 동의 15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강춘자는 오늘도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73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꼿꼿한 춘자는 손수 짠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문을 나섭니다. 복도에 울리는 발걸음 소리는 언제나 같은 생활이죠. 아침 6시 반, 시장이 막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던 춘자는 오늘도 계단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4층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전기세가 아깝거든요. 그렇게 하나하나 아끼는 습관이 춘자에게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춘자는 각 층마다 들려오는 생활 소음들을 들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텔레비전 소리, 설거지하는 소리까지 모든 것이 생동감 넘치는 일상의 모습이죠. 춘자 씨, 또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 아래층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싱싱한 걸로 골라야 하니까 말이야. 늦으면 좋은 건 다 떨어지잖아. 김씨 아주머니는 춘자의 성실함을 늘 감탄스럽게 여깁니다. 같은 나이 또래인데도 춘자만큼 부지런한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춘자 씨는 정말 대단해요. 저는 요즘 몸이 아파서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든데. 김씨 아주머니가 말하자 춘자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몸이 아프면 말씀하세요. 제가 같이 사다 드릴게요.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시장길로 향하는 동안 춘자는 동네 곳곳을 살펴봅니다. 새로 생긴 편의점, 문을 닫은 작은 상점들, 그리고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오래된 가게들까지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는 풍경들이에요. 춘자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 동네에서 반평생을 보냈거든요. 시장길을 걸으며 춘자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봅니다. 배추 한 포기도 여러 곳을 비교해보고 달걀도 가장 신선하면서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죠. 아줌마, 이거 좀 더 싸게 해주세요. 춘자가 상인에게 말하면 상인들도 오랜 단골인 춘자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춘자씨. 그러면 한 개 더 넣어드릴게요. 채소 가게 아저씨는 춘자가 단골 중에 단골임을 잘 알고 있어요. 몇십 년째 이 시장에서 장을 보는 춘자를 모르는 상인이 없을 정도죠. 춘자씨, 오늘은 시금치가 특히 싱싱해요. 하나 가져가세요. 상인이 챙겨주면 춘자는 고맙다며 받아들입니다. 이런 작은 정이 시장의 매력이죠. 대형마트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사람 냄새가 나는 곳이에요. 장바구니가 무거워져도 춘자의 발걸음은 여전히 씩씩합니다.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냉장고에 장을 정리하다 보면 어느새 오전이 훌쩍 지나갑니다. 춘자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정리합니다. 채소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고 채소칸에, 생선은 바로 손질해서 냉동실에 보관하죠. 오랜 경험으로 음식을 보관하는 요령을 익혔어요. 버리는 것 없이 모든 재료를 활용하는 것이 춘자의 철학입니다. 점심때쯤 되면 춘자는 작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반찬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멸치볶음까지 하나하나 정성을 들여 만듭니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양이지만 아들 가족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요. 춘자는 조리하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기대와 걱정이 교차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오면 기쁘지만 요즘 들어서는 그들의 말과 행동이 예전 같지 않거든요. 냉장고 앞에 붙어 있는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지훈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에서는 춘자와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어요. 결혼식 사진에서는 행복해 보이는 신혼부부의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며느리 소라와 함께 찍은 몇 장의 사진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진 속 웃음은 점점 어색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소라의 표정에서는 진심보다는 의무감이 느껴져요. 춘자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다시 요리에 집중합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하는 마음으로요.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1시가 넘었습니다. 오늘은 아들 부부가 올까요? 춘자는 핸드폰을 확인해 보지만 연락은 없어요. 요즘에는 미리 연락도 없이 불쑥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도 뭔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말이에요. 춘자는 그런 현실을 알면서도 늘 기다립니다. 부모의 마음이란 그런 거니까요. 오후 2시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춘자의 얼굴이 환해집니다. 47살의 아들 김지훈과 44살의 며느리 박소라가 들어서죠. 지훈은 어깨가 축 늘어진 채로 소라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있습니다. 소라의 옷차림을 보면 비싼 브랜드임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춘자는 속으로 궁금해합니다. 지훈의 월급으로 저런 옷을 살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라가 형식적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목소리에는 별다른 온기가 없죠.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인사 같아요. 지훈도 엄마 잘 지내셨어요? 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춘자는 두 사람의 표정을 살핍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기색이 역력해 보여요. 특히 소라는 거실을 둘러보며 못마땅하다는 표정을 숨기지 않아요. 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엌으로 향합니다. 얘들아, 밥 먹었니? 엄마가 반찬 해놨어.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정성스럽게 차린 상을 내오자 소라가 먼저 입을 엽니다. 에이, 어머니. 안 먹어도 돼요. 저희는 밖에서 먹고 왔어요. 춘자는 당황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장을 보고 정성껏 만든 음식인데 이렇게 쉽게 거절당하다니요. 마음 한편이 서운해지지만 내색하지 않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요, 엄마. 요즘 좋은 데서 먹고 다니니까. 엄마가 만든 건 좀. 말을 흐리지만 의미는 분명합니다. 춘자가 만든 음식은 별로라는 뜻이죠. 집에서 만든 음식보다는 밖에서 사 먹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말이에요. 춘자의 얼굴에 스치는 아쉬움을 두 사람은 눈치채지 못합니다. 소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혀를 찹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이렇게 사실 거예요?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하시든지. 소파에 낡은 천, 오래된 텔레비전, 색바랜 벽지까지 훑어보며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마치 감정을 하듯 집 안 곳곳을 살펴보는 모습이에요. 지훈도 거들어줍니다. 그러게요. 처가 어머니는 강남의 50평짜리 고급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말이에요. 거기 가면 정말 좋더라고요. 춘자는 잠시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에서 자신에 대한 실망과 무시가 느껴져요. 소라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체면이 있잖아요. 친구들한테 어머니 댁 주소 말하기가 좀 그래요. 다들 어디 사냐고 물어보는데 웃으면서 하는 말이지만 그 속에 담긴 무시는 춘자의 가슴을 아프게 찌릅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합니다. 엄마도 이해하시죠? 우리 세대는 좀 다르잖아요. 외적인 것도 중요하고요. 이해한다, 소라야. 춘자가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너희도 살기 바쁠 텐데.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옵니다. 이 아이들이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모르고 있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소라가 핸드폰을 꺼내며 말합니다. 아, 맞다. 어머니, 혹시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지훈이 사업이 좀 어려워져서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해요. 지훈이 당황한 듯 소라를 쳐다보지만 소라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에게 돈이 없다고 생각하는 아들 부부가 이런 부탁을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져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도 하루하루 살기가 빠듯해서. 춘자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소라의 표정이 확 바뀝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친정 어머니랑은 정말 다르네요. 친정에서는 뭐든지 도와주시는데 지훈도 실망한 표정입니다. 엄마는 정말 가진 게 없으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처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요. 지훈이 시계를 보며 일어섭니다. 엄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처가에 들러야 하거든요. 소라도 따라 일어서며 말합니다. 친정 어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신다고 하셔서요. 거기서는 정말 푸짐하게 차려주시거든요. 어머니도 좀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나가고 나면 춘자는 텅 빈 집에 홀로 남습니다. 차려놓은 반찬들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내쉬죠.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춘자는 혼자 조용히 식사를 합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맛은 여전히 좋습니다. 오랜 세월 혼자 식사하는 것에 익숙해졌거든요. 이 아이들이 아직은 진짜 가치가 뭔지 모르고 있구나. 춘자는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춘자는 긴 생각에 잠깁니다.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위해 이렇게 검소하게 살고 있는지. 아들과 며느리는 모르고 있지만 춘자에게는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라고,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고 마음먹습니다. 춘자는 창가에 앉아 멀리 보이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는 모습을 보며 지난 세월을 되돌아봅니다. 젊었을 때의 고생, 아들을 키우며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남편을 잃고 혼자 감당해야 했던 모든 것들. 지금의 소박한 생활 뒤에는 아무도 모르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어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통장 몇 개를 꺼내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통장들이지만 그 안에는 놀라운 숫자들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춘자는 이 사실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짜 사랑과 존경 때문에 찾아오는지 말이에요. 핸드폰이 울립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예요. 엄마, 처가에서 밥 먹고 있어요. 역시 여기가 편해요. 춘자는 씁쓸한 미소를 짓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보다 장모를 더 편하게 생각한다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저녁이 되자 춘자는 혼자 차분히 식사를 합니다.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하나씩 맛보며 생각에 잠겨요.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도 이 음식의 진짜 맛을 알게 될까요? 정성이라는 양념이 들어간 이 음식의 진정한 가치를 말이에요. 밤이 깊어가자 춘자는 일기장을 펼칩니다. 매일 빠짐없이 써온 일기에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적어 내려갑니다. 오늘도 지훈이와 소라가 왔다. 여전히 겉모습만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 언제쯤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까? 기다림은 참 어려운 일이다.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춘자는 조용히 기도합니다. 아들 가족이 행복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토요일 오후 지훈과 소라는 소라의 친정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고급 아파트, 그곳에는 소라의 어머니 김영숙이 살고 있어요. 60대 중반의 김영숙은 남편이 성공한 사업가였던 덕분에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부터 경비원이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엘리베이터는 최신식으로 교체되어 있어요. 여보, 엄마 집에 올 때마다 기분이 좋아져. 소라가 지훈의 팔짱을 끼며 말합니다.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요. 그러게. 여기 오면 정말 여유로워지는 느낌이야. 아파트 로비의 화려한 인테리어, 곳곳에 놓인 예술품들, 그리고 깔끔하게 관리된 시설들을 보며 두 사람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30층 높이의 아파트에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정말 장관이에요. 한강이 보이고 빌딩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은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감탄합니다. 역시 이런 곳에서 살아야 인생이지. 소라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말해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곳에서 살 수 있을 거야.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영숙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이고, 우리 사위 왔구나. 소라야, 어서 와. 김영숙의 옷차림은 여느 부유한 중년 여성과 다름없이 세련되어 있어요. 명품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지훈을 보는 김영숙의 눈빛에는 각별한 애정이 담겨 있어요. 딸을 사랑하는 만큼 사위도 아끼고 있거든요. 장모님, 안녕하세요. 지훈이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김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응답합니다. 그래, 그래. 우리 사위 오느라 수고했어. 어서 들어와서 앉아. 맛있는 거 많이 준비해놨어. 거실로 안내하는 김영숙의 손길에서는 진심 어린 환대가 느껴집니다. 거실에 들어서자 지훈의 눈이 커집니다. 테이블 위에는 정말 푸짐한 상차림이 준비되어 있어요. 갈비찜, 전복죽, 깔끔하게 정리된 각종 나물들, 그리고 값비싼 과일들까지 모든 것이 고급 식당에서나 볼 수 있을 정도로 정성스럽게 차려져 있습니다. 장모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는데. 지훈이 말하자 김영숙은 손사래를 칩니다. 뭘 그런 소리를, 우리 사위한테 이 정도도 못해주면 안 되지.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여보, 우리 엄마 요리 실력 어째? 정말 대단하지? 지훈은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이런 음식을 직접 만드시다니. 김영숙이 웃으며 대답해요. 아니야, 도움 받아서 만든 거야. 혼자서는 힘들거든. 하지만 사위 생각하면서 직접 골라서 준비했어. 식사를 하는 동안 김영숙은 지훈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입니다. 김서방, 요즘 사업은 어째?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줄게. 지훈의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이런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장모님 덕분에 많이 힘이 나요. 정말 감사해요. 소라는 더욱 신이 나서 말합니다. 엄마, 지훈 씨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요. 시댁 쪽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김영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그래, 그럼 안 되는데. 가족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해요. 엄마는 워낙 검소하게 사셔서요. 저희를 도와주실 여력이 없으세요. 그래도 자식이 힘들면 뭐라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못마땅함이 섞여 있어요. 소라가 거들어줍니다. 엄마는 달라요. 항상 저희를 챙겨주시잖아요. 시어머니랑은 정말 비교가 안 돼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말 그래요. 장모님은 항상 저희를 생각해 주시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식사를 마친 후 김영숙은 지훈에게 봉투 하나를 건넵니다. 김서방, 이거 받아. 요즘 힘들다고 하니까 조금이지만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이 봉투를 열어보니 상당한 금액의 현금이 들어있어요. 장모님, 이런 걸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김영숙이 손을 저으며 말해요. 뭘 그런 소리 해. 우리 사위인데 당연한 거지. 힘들 때는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소라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보, 우리 엄마 어때요? 정말 든든하지요? 지우는 감동받은 표정으로 김영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입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해요. 꼭 성공해서 보답드릴게요. 김영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습니다.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 내가 항상 응원할게.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영숙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김서방, 앞으로 사업이 더 어려워지면 언제든지 말해. 내가 투자할 수도 있어. 지훈의 눈이 반짝입니다. 정말요? 어머니께서 투자를 해주신다면. 김영숙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해요. 물론이지. 우리 사위 성공시켜야지. 그래야 소라도 행복하잖아. 이런 대화를 나누는 동안 지훈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처가 장모님의 든든함과 친어머니의 초라함이 자꾸만 비교되거든요. 김영숙의 넉넉한 지원과 춘자의 검소한 생활이 대비되면서 지훈은 점점 더 친어머니를 못마땅하게 여기게 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장모님이 계셔서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지훈이 진심으로 말하자 김영숙은 뿌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가족이니까 서로 도와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소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요. 맞아요. 이런 게 진짜 가족 사랑이에요. 저녁이 되자 김영숙은 또 다른 선물을 준비합니다. 김서방, 이것도 가져가. 소라가 좋아하는 건데. 고급 브랜드의 핸드백과 옷가지들이 담긴 쇼핑백을 건네주며 김영숙은 웃습니다. 소라야, 이거 입고 예쁘게 다녀. 소라는 기뻐하며 어머니를 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정말 최고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훈과 소라는 만족감에 젖어 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받았어요. 우리 엄마 같은 분이 어디 있겠어? 소라가 기분 좋게 말하자 지훈도 동의합니다. 정말 그래. 장모님 덕분에 많이 도움받고 있어. 고마워. 하지만 동시에 지훈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이 커져갑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 정말. 지훈이 말을 흐리자 소라가 바로 알아챕니다. 어머님, 정말 차이가 많이 나지요. 우리 엄마는 항상 챙겨주시는데 어머님은 오히려 우리한테 부담만 주시잖아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쉽니다. 그러게. 가진 것이 없으니 우리한테 뭘 해줄 수 있겠어. 차 안에서 두 사람은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처가집은 정말 든든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바로 도와주시잖아. 지훈이 말하자 소라도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당연하지요. 우리 엄마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넓으시거든요. 어머님이랑은 비교 자체가 안 돼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춘자에 대한 무시와 실망이 더욱 깊어져 갑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두 사람의 기분은 여전히 좋습니다. 김영숙이 준 선물들을 정리하며 소라는 만족스러워해요. 역시 우리 엄마야.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지훈도 받은 돈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정말 다행이야. 장모님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지만 이런 안도감과 동시에 자신의 어머니에 대한 원망은 더욱 커져만 갑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지훈은 속삭입니다. 여보, 엄마는 가진 것도 없고 처가집 덕에 우리가 버티는 거지. 소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요. 맞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도 어머님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이렇게 두 사람은 춘자에 대한 불만과 실망을 공유하며 잠에 듭니다. 하지만 이 모든 대화와 생각들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인지 두 사람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춘자에게 숨겨진 진실을 알게 된다면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될 텐데 말이에요. 지금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며칠이 지나고 춘자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이른 아침 장을 보러 나섭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들 부부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평소보다 일찍 온 것 같은데 두 사람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우는 핸드폰을 보며 초조해하고 있고 소라는 팔짱을 끼고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 있어요. 춘자는 멀리서도 두 사람의 심각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소라가 퉁명스럽게 묻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에 차가움이 느껴져요. 춘자는 장바구니를 들어보이며 대답해요. 시장에 다녀왔지. 얘들아, 일찍 왔네. 무슨 일 있니? 지훈이 시계를 보며 말합니다. 엄마, 급한 일이 있어서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춘자는 두 사람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무언가 중요한 일이 있음을 직감합니다. 아마도 돈과 관련된 일일 거라는 예감이 들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에 앉자 지훈이 먼저 입을 엽니다. 엄마, 정말 죄송한데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사업이 정말 어려워졌거든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춘자는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소라가 거들어줍니다. 어머니, 지훈 씨가 정말 힘들어해요. 이번에 사업이 잘못되면 큰일 나거든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나와요. 엄마, 정말 급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해요. 직원들도 모두 내보내야 하고요. 춘자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아들의 어려운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궁금한 것도 있어요. 처가 어머니한테는 부탁해봤니? 춘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소라의 표정이 급변합니다. 뭔가 당황스러운 기색이 역력해요. 그건 친정 어머니도 요즘 여러 가지로 바쁘셔서요. 사실 이미 많이 도움을 받았거든요. 지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갑니다. 처가에서도 한계가 있잖아요. 너무 자주 부탁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한테 부탁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춘자는 그들의 말에서 거짓을 감지합니다. 진짜 이유는 처가에서 더 이상 도움을 주기 어렵다고 했거나 아니면 이미 충분히 도움을 받아서 더 부탁하기 민망한 상황일 거예요. 아니면 처가 장모가 이번에는 거절했을 수도 있고요. 소라가 초조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정말 급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친구들한테도 이미 다 빌렸어요. 춘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지훈이 망설이다가 3천만 원 정도요. 정말 큰 돈인 건 알지만 춘자는 그 금액을 듣고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그 정도 금액은 춘자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춘자가 그런 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소라가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어머니께서 그런 큰 돈을 어디서 구하시겠어요? 저희도 무리한 부탁인 걸 알지만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지훈도 고개를 숙이며 말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친구들도 다들 어렵다고 하고. 춘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아들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프지만 동시에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해요. 미안하다, 얘들아. 엄마도 그런 큰 돈은. 말을 끝까지 하지 않아도 의미는 분명합니다. 돈이 없다는 뜻이죠.
소라의 얼굴에 실망이 스쳐갑니다. 동시에 약간의 경멸도 섞여 있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어머니께 이런 부탁을 드린 저희가 잘못했죠. 어머니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실 리 없잖아요. 지훈이 일어서며 말합니다. 엄마, 그럼 저희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사채라도 써야겠네요. 춘자가 놀라며 말해요. 사채는 안 돼. 그런 건 위험해. 하지만 지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듯 말합니다. 엄마, 달리 방법이 없어요. 춘자가 미안한 마음으로 말해요. 지훈아,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뭐든지 하고 싶지만 정말 미안하다. 소라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어머니께서 그런 돈을 가지고 계실 리 없잖아요. 애초에 기대한 저희가 바보였어요. 두 사람이 나가려고 할 때 춘자가 말합니다. 얘들아, 그래도 밥은 먹고 가렴. 엄마가 해놨어. 이른 아침부터 정성껏 준비한 음식이 있거든요. 하지만 소라가 고개를 젓습니다. 괜찮아요. 저희는 밖에서 먹을게요. 어머니 음식은 별로 맛없잖아요. 상처 주는 말을 서슴지 않아요. 지훈도 따라서 말해요. 엄마, 저희는 급해서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서. 시간이 없어요. 문을 나서면서 소라는 지훈에게 속삭입니다. 역시 어머니한테 기대하면 안 되겠어요. 정말 가진 게 없으시네. 이런 때 보니까 친정하고 시댁의 차이가 확실히 느껴져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게. 엄마는 정말 우리를 도와줄 능력이 없어. 처가하고는 차이가 너무나. 장모님은 뭐든지 해주시는데 두 사람은 실망과 원망이 섞인 채로 집을 떠납니다. 춘자는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사실 3천만 원 정도는 춘자에게 큰 금액이 아니에요. 통장에는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자신을 대하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돈이 있는 줄 알았다면 과연 평소에도 이렇게 무시했을까요? 춘자는 서랍에서 통장 몇 개를 꺼내봅니다. 그 안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며칠 후 춘자는 우연히 아들 부부가 은행에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지훈과 소라는 기분이 매우 좋아 보여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요. 춘자가 다가가자 두 사람이 놀라며 인사합니다. 어머니, 여기서 뵙네요. 웬일이세요? 소라가 말하자 춘자가 묻습니다. 무슨 일로 은행에 왔니? 지훈이 자랑스럽게 대답해요. 아, 처가에서 도움을 받았어요. 역시 장모님은 다르시더라고요. 바로 도와주셨어요. 춘자는 속으로 씁쓸해합니다. 결국 처가에서 돈을 빌렸다는 얘기군요. 처음에는 어렵다고 하더니 결국 도와준 거네요. 소라가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흔쾌히 도와주셨어요. 역시 가족은 어려울 때 도와줘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로 계좌로 보내주셨어요. 이런 게 진짜 부모님이죠. 지훈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해요. 정말 든든해요. 이런 게 진짜 가족이죠. 무조건적으로 도와주시니까요. 춘자는 그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정입니다. 아들 부부가 문제를 해결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기쁘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운하기도 해요. 자신에게는 큰 돈을 요구해놓고 거절당하자 실망했으면서 처가에서는 쉽게 해결했다며 자랑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은연중에 자신을 비하하는 말까지 하고 있고요. 엄마, 저희는 이제 가봐야 해요. 처가에 인사드리러 가야 하거든요. 지훈이 말하자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가서 인사 잘 드려라. 소라가 덧붙입니다. 친정 어머니께서 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 대접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두 사람이 떠나고 나서 춘자는 혼자 중얼거립니다. 이 아이들이 언제쯤 깨달을까? 돈이 전부가 아닌데. 춘자는 아직도 기다리고 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는 날을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심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요. 그날 저녁 춘자는 일기장에 적습니다. 오늘 지훈이와 소라가 돈을 빌리러 왔다. 나에게는 없다고 하고 처가에서는 쉽게 빌렸다고 자랑한다. 이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것을 언제 깨달을까?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걸 언제 알까?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춘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오후 춘자는 집에서 조용히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지훈이 입던 옷을 수선하는 중이었어요. 비록 아들이 이제는 이런 옷을 입지 않겠지만 춘자에게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거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소라 혼자 왔네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소라가 건성으로 인사를 건넵니다. 목소리에서 불편한 기색이 느껴져요. 춘자는 바느질을 멈추고 소라를 맞이합니다. 어서 와. 지훈이는 안 왔니? 소라가 소파에 앉으며 대답해요. 지훈 씨는 회사 일로 바빠요. 저만 잠깐 들렀어요. 하지만 그 표정에서는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어요. 춘자가 차를 준비해 오자 소라는 바로 본론을 꺼냅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요즘 좀 서운해요. 춘자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묻습니다. 왜 그러대, 소라야? 저희가 어려울 때 도움을 못 주시는 건 이해해요. 그리고 반찬들은 왜 계속 해주시는 거예요? 춘자는 소라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찬이 왜? 소라가 한숨을 쉬며 말해요. 어머니께서 만든 반찬들 말이에요. 솔직히 저희 입맛에 안 맞거든요. 요즘에는 다들 좋은 음식 사 먹는데 어머니 반찬은 너무 옛날 방식이에요. 간도 짜고 모양도 예쁘지 않고요. 춘자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 온 음식들이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니요. 그리고 이 집도 솔직히 너무 낡았어요. 소라가 거실을 둘러보며 계속 말합니다. 다들 시어머니 댁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차마 이 주소를 말하기가 힘들어요. 요즘 누가 이런 곳에 살아요? 춘자의 마음이 점점 아파옵니다. 이 집은 춘자가 평생을 살아온 보금자리인데 소라에게는 부끄러운 곳이었던 거예요. 소라는 멈추지 않고 계속 불만을 토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옷차림도 좀. 저희랑 같이 다닐 때면 정말 민망해요. 다른 친구들 시어머니들은 다들 멋지게 꾸미고 다니시는데 어머니는 너무 소박하세요. 아니, 소박한 정도가 아니라 초라해 보여요. 춘자는 자신의 옷을 내려다봅니다. 깔끔하게 입은 것 같은데 소라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군요. 어머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어머니를 생각해서예요. 소라가 마치 자신이 배려하는 것처럼 말합니다. 요즘 세상에 어머니 또래분들은 다들 여유롭게 사시잖아요. 골프도 치고 좋은 옷도 사 입고 해외여행도 다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검소하게만 사세요? 춘자는 소라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소라가 말하는 여유로운 삶을 춘자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친정 어머니랑 비교하면 소라가 말을 이어갑니다. 친정 어머니는 정말 품격이 있으세요. 옷도 멋지게 입으시고 집도 고급스럽고 음식도 맛있게 해주시고요. 저희를 대하는 태도도 다르고요. 항상 챙겨주시고 필요한 건 뭐든지 해주시거든요. 춘자는 계속되는 비교에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어머니도 좀 변하셨으면 좋겠어요. 소라의 말은 더욱 직설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살면 저희도 힘들어요. 친구들 앞에서 어머니 얘기를 꺼내기가 어렵거든요. 시어머니가 어떤 분이냐고 물어봐도 대답하기가 곤란해요. 춘자는 소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부끄러운 존재였다니요. 소라가 가방에서 쇼핑몰 책자를 꺼냅니다. 어머니, 이런 옷들 어때요? 요즘 어머니 또래분들이 많이 입으시는 스타일이에요. 책자 속 옷들은 모두 비싸 보이는 명품들이에요. 그리고 머리도 파마 좀 하시고 화장도 하시면 좋겠어요. 춘자는 조용히 책자를 봅니다. 소라가 원하는 모습이 이런 건가 봐요. 소라야, 내가 그렇게 부끄러웠니? 춘자가 조심스럽게 묻자 소라는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소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 동네도 좀. 소라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여기 계속 살 생각이세요? 요즘에는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아파트들이 많이 나와요. 깔끔하고 현대적인 곳들 말이에요. 어머니도 그런 곳으로 이사하시면 좋겠어요. 춘자는 이 집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추억이 깃든 곳이거든요. 하지만 소라에게는 그런 의미가 없나 봐요. 돈이 없으시면 저희가 조금씩 보태드릴 수도 있어요. 소라가 마치 큰 배려를 해주는 것처럼 말합니다. 물론 많이는 힘들지만 조금씩이라도 모으시면 될 거예요. 어머니도 좀 더 품위 있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춘자는 소라의 이런 제안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합니다. 소라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돈을 보태주겠다니요. 소라가 일어서며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건 정말 어머니를 위해서예요. 저희도 어머니가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분이셨으면 좋겠거든요.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보다는 자신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이 더 크게 느껴져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 친정에서 저녁 먹기로 했거든요. 소라가 가방을 들며 말합니다. 어머니도 한번 친정 어머니 만나보세요. 배울 점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소라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립니다. 춘자는 혼자 남아 소라가 놓고 간 책자를 바라봅니다. 소라가 떠나고 나서 춘자는 거울 앞에 서봅니다. 소라가 말한 대로 자신이 그렇게 초라해 보이나요?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것이 잘못된 일인가요? 춘자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겉모습이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마음씨와 정성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건가요? 춘자는 서랍에서 통장들을 다시 꺼내봅니다. 이 돈으로 소라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춘자는 여전히 기다리기로 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며칠 후 화요일 오후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춘자는 평소와 같이 집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벨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소라의 어머니 김영숙이 서 있습니다. 춘자는 깜짝 놀랐어요. 김영숙이 직접 찾아온 것은 처음이거든요. 게다가 김영숙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당황하고 긴장한 기색이 역력해요. 안녕하세요, 사돈 어른.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져 있어요. 춘자는 당황하면서도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어쩐 일로 이렇게. 김영숙이 주변을 둘러보며 말합니다.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요. 춘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김영숙을 거실로 안내합니다. 거실에 앉은 김영숙의 모습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어요. 명품 핸드백을 꽉 쥐고 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춘자가 차를 준비해 오자 김영숙은 잠시 말없이 주변을 살펴봅니다. 15평짜리 작은 아파트,
오래된 가구들, 그리고 소박한 인테리어까지.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혹시... 김영숙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춥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떨리는 손으로 내용물을 확인해요. 혹시 부동산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강남 쪽 빌딩 말이에요. 춘자는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영숙이 서류를 춘자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제가 임대 계약을 하려고 했던 빌딩인데요. 춘자가 서류를 보자 김영숙은 계속 설명합니다. 저희가 새로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서 강남에 사무실을 얻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에서 임대인을 확인하라고 하더라고요. 김영숙의 목소리가 점점 떨려옵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떼어봤는데 말을 하다가 멈추고 춘자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임대주 이름이 강춘자더라고요. 춘자는 잠시 침묵합니다. 드디어 들켜버렸네요. 김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해요. 설마 했는데 혹시 사돈 어른이 맞나요? 그 빌딩 주인이? 춘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습니다. 김영숙의 눈이 커집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김영숙이 중얼거립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그 빌딩을 춘자가 소유하고 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사돈 어른, 그럼 다른 부동산도? 춘자는 조용히 대답합니다. 몇 개 더 있어요. 김영숙은 완전히 어리둥절해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무시해왔던 춘자가 실제로는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김영숙의 태도가 180도 바뀝니다. 사돈 어른, 제가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춘자는 당황합니다. 아니에요, 사돈 어른. 괜찮아요. 하지만 김영숙은 계속해서 몸을 숙입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무례했네요. 그동안 사돈 어른을 제대로 모셔야 했는데. 김영숙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해요. 소라한테도 어머님을 잘 모시라고 했어야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춘자는 김영숙의 급변한 태도를 보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돈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와 모를 때의 태도가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니요. 김영숙이 급히 핸드폰을 꺼냅니다. 사돈 어른, 제가 소라랑 지훈이한테 연락할게요. 춘자가 손을 저으며 말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김영숙은 이미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소라야, 지금 당장 시어머니 댁으로 와. 급한 일이야. 전화를 끊고 김영숙은 다시 춘자에게 말합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춘자는 김영숙의 이런 변화가 달갑지 않습니다. 진심이 아니라 돈 때문에 바뀐 태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사돈, 저는 예전 그대로가 좋아요. 하지만 김영숙은 듣지 않아요. 사돈, 그런데 왜 그동안 말씀을 안 하셨어요? 김영숙이 궁금해하며 묻습니다. 춘자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해요.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진심으로 저를 대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김영숙은 춘자의 말을 듣고 더욱 당황합니다. 그동안 자신들의 행동이 얼마나 실례였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30분 후 지훈과 소라가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둘 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서더니 김영숙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워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소라가 묻자 김영숙이 서류를 보여줍니다. 소라야, 이거 봐. 시어머님이 이 빌딩 주인이셔. 지훈과 소라는 서류를 보고 놀랍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소라는 말을 잃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생각하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말을 잇지 못합니다. 김영숙이 두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지금까지 어머님께 얼마나 무례했는지 알겠니? 어머님은 이런 분이셨는데 지훈과 소라는 고개를 들 수 없어요. 그동안 어머니를 무시하고 가난하다고 생각하며 심지어 돈을 요구하기까지 했었거든요.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소라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어요. 어머님이 이런 분이신 줄. 지훈도 무릎을 꿇으려고 합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춘자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괜찮다, 얘들아. 엄마가 일부러 숨겼으니까. 김영숙이 옆에서 말해요. 어머님, 너무 너그러우세요. 이 아이들이 어머님께 얼마나 신뢰했는데. 춘자는 김영숙을 보며 말합니다. 사돈 어른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해요. 지훈이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 그동안 처가하고 비교하면서 정말 죄송해요. 소라도 울먹이며 말해요. 어머님, 제가 어머님께 옷 좀 사입으라고 하고 이사하라고 하고 정말 죄송해요. 춘자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김영숙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춘자에게 깊이 허리를 숙입니다. 사돈 어른,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춘자는 김영숙의 이런 변화가 불편하지만 거절하기도 어려워요. 사돈, 그냥 편하게 지내요. 하지만 김영숙의 태도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사돈 어른, 오늘 저녁은 제가 대접할게요. 최고급 한정식 집에서 식사하시죠. 김영숙이 제안하자 지훈과 소라도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앞으로는 달라질게요. 춘자는 이들의 변화를 보며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결국 돈이 있는 걸 알고 나서야 태도가 바뀌는 거군요. 하지만 춘자는 이것도 하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비록 돈 때문에 시작된 변화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마음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싶었거든요. 그럼 오늘은 우리 집에서 같이 저녁 먹어요. 내가 해줄게. 춘자가 말하자 김영숙이 깜짝 놀라며 대답해요. 사돈께서 직접 해주신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춘자가 부동산 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춘자의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무거워진 것 같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사돈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거든요. 김영숙은 하루가 멀다 하고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소라는 갑자기 극진하게 챙기기 시작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변화가 춘자에게는 달갑지 않았어요. 어머님, 오늘은 제가 마사지 선생님을 모셔올게요. 소라가 아침 일찍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고급 미용실에서 헤어 관리 받으시고요. 제가 다 예약해놨어요. 춘자는 한숨을 쉬며 대답합니다. 소라야, 그럴 필요 없어. 엄마는 지금도 충분해. 하지만 소라는 듣지 않아요. 안 돼요, 어머님. 어머님께서 제대로 대접받으셔야죠. 지훈도 매일 연락을 합니다. 엄마, 오늘은 뭐 하세요? 좋은 한정식집 새로 알아봤는데 같이 가실래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두 번 보기도 어려웠던 아들이 이제는 매일 만나자고 해요.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없으세요? 뭐든지 말씀만 하세요. 지훈의 목소리에는 예전에 없던 간절함이 묻어나요. 김영숙은 더욱 극성입니다. 사돈, 제가 골프 레슨 선생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또래분들은 다들 골프 치시거든요. 하루도 빠짐없이 전화해서 이런저런 제안을 해요. 그리고 사돈,
강남에 새로 생긴 고급 아파트 보러 가실래요? 사돈께서 사실 만한 곳이 있어요. 춘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럽기만 합니다. 어느 날 오후 세 사람이 모두 춘자의 집에 왔습니다. 손에는 각종 선물들을 들고 있어요. 고급 한우, 비싼 과일, 명품 의류까지. 사돈, 이거 드세요. 김영숙이 포장을 뜯어 보여줍니다. 최고급 한우예요. 사돈 건강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주문했어요. 춘자는 이런 대접이 어색하기만 해요. 어머니, 이 옷 어때요? 소라가 명품 브랜드 옷을 들어 보입니다. 어머님께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한번 입어보세요. 춘자는 고개를 저어요. 소라야, 나는 이런 옷 필요 없어. 지금 입는 게 편해. 하지만 소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이제는 좋은 옷 입으셔야 해요. 어머님 신분에 맞게요. 지훈이 부동산 관련 서류들을 가져왔습니다. 엄마, 혹시 다른 부동산도 더 있으시면 제가 관리해 드릴게요. 세무 관련된 것도 복잡하잖아요. 춘자는 지훈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지훈아, 엄마가 알아서 할 수 있어. 하지만 지훈은 계속 주장해요. 엄마, 이런 건 전문가가 해야 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김영숙이 갑자기 무릎을 꿇습니다. 사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동안 사돈을 무시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춘자는 당황하며 김영숙을 일으켜 세우려고 해요. 사돈, 왜 이래요? 일어나세요. 하지만 김영숙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사돈께서 용서해 주실 때까지 이렇게 있을게요. 소라도 따라서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께 옷 사입으라고 하고 집 이사하라고 하고 정말 건방졌어요. 눈물까지 흘리며 사과하고 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처가하고 비교하면서 엄마를 무시했어요. 춘자는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사과하는 모습은 진심으로 보이지만 이 모든 것이 돈을 알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이 씁쓸해요. 다들 일어나세요. 그만해요. 춘자가 말하지만 세 사람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어요. 사돈어른, 저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김영숙이 울먹이며 묻습니다. 춘자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해요. 진심이 중요해요. 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요. 세 사람은 춘자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머님, 앞으로는 정말 달라질게요. 소라가 맹세하듯 말합니다. 어머님을 진심을 다해 모실게요. 지훈도 말해요. 엄마, 저도 변할게요. 돈이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 엄마를 대할게요. 하지만 춘자는 여전히 의구심이 듭니다. 이들의 변화가 얼마나 오래 갈까요? 돈이 없었다면 과연 이렇게 극진하게 대했을까요? 춘자는 이들을 시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춘자가 말하자 세 사람이 귀를 기울입니다. 앞으로는 예전처럼 지내요. 특별히 잘해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춘자의 말에 세 사람이 당황합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소라가 묻자 춘자가 설명해요. 나는 돈이 있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가족이라서 잘해주는 걸 원해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돈 말씀이 맞아요. 저희가 너무 성급했네요. 지훈도 말해요. 엄마 알겠어요. 앞으로는 진심으로 대할게요. 하지만 춘자는 이들의 말을 완전히 믿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봐야 진짜 변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춘자가 계속 말합니다.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함부로 요구하지 마세요. 내 돈은 내가 쓸 곳이 있어요. 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어요. 어머님, 저희가 그런 생각을.
소라가 말하려고 하자 춘자가 손을 들어요. 아직은 말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춘자의 말에 세 사람은 궁금해하지만 더 묻지 않아요. 춘자에게는 아직 숨겨진 비밀이 더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자, 이제 다들 일어나세요. 그리고 저녁 같이 먹어요. 내가 해줄게. 춘자가 말하자 세 사람이 일어섭니다. 사돈께서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김영숙이 감격하며 묻습니다. 네, 가족이니까요. 춘자의 대답에 세 사람은 미소를 짓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해요. 춘자의 진짜 마음을 아직 완전히 얻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대화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춘자는 이런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정한 화해와 변화는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에요. 춘자가 부동산 소유주라는 사실이 밝혀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춘자에게는 더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춘자는 평소처럼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장면이 나왔어요. 기자가 보도하는 내용에 춘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서울 시내 한 고아원에 거액을 기부한 익명의 후원자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와요. 이 후원자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고아원과 장학재단에 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춘자는 리모컨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비밀이 드러날까봐 불안해하면서도 동시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어요. 특히 이 후원자는 매년 수억 원씩 기부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기부 금액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자의 설명이 계속되자 춘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해온 일이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다니 기분이 묘해요. 후원자는 철저히 익명을 고집해왔으며 오늘도 신원을 밝히기를 거부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소라가 들어서는데 얼굴이 상기되어 있어요. 어머니, 뉴스 보셨어요? 지훈이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묻습니다. 고아원에 기부한 사람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소라도 거들어줍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네요. 10년 동안 꾸준히 기부하다니. 춘자는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게 좋은 일 하는 분이 있구나. 지훈이 소파에 앉으며 말해요. 엄마, 저희도 이제 여유가 생기면 기부 좀 해볼까요? 물론 그분만큼은 못하겠지만요. 소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우리도 남을 도와야죠. 하지만 춘자는 속으로 씁쓸해합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기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만 정작 자신이 그 일을 해왔다는 것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게다가 여유가 생기면 기부하겠다는 말에서 아직도 그들이 돈을 우선시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춘자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제 뉴스에 나온 고아원 원장님이었어요. 선생님, 어제 방송 때문에 연락드려요. 혹시 불편하시지 않았나요? 춘자는 안심시키며 대답합니다. 괜찮아요, 원장님. 익명이니까 상관없어요. 원장님이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장학재단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원장님이 계속 말합니다. 선생님께서 후원하시는 학생들이 이번에 또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해요. 정말 감사해요.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해요. 그런 소식이 제일 기뻐요.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최고죠. 전화를 끊고 나서 춘자는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자신이 기부해온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정작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모르고 있어요.
이 사실을 알려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숨겨야 할까요? 춘자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날 오후 김영숙이 찾아왔습니다. 사돈, 어제 뉴스 보셨죠?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김영숙도 그 기부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해요. 저도 여유가 되면 그런 일을 해보고 싶어요. 물론 그분만큼은 못하겠지만요. 춘자는 김영숙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마음이 듭니다. 사돈은 그런 기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영숙이 묻자 춘자는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좋은 일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니까요. 김영숙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저희도 이제 사돈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좋은 일에 함께 참여해봐야겠어요. 저녁 무렵 지훈과 소라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흥미진진한 표정이에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지훈이 급하게 말합니다. 무슨 일이니? 춘자가 걱정스럽게 묻자 소라가 설명해요. 어머니, 그 기부자가 우리 동네 사람일 수도 있대요. 무슨 소리니? 춘자가 놀란 척하며 묻습니다. 지훈이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해요. 인터넷에 보니까 그 기부자가 강남이 아니라 일반 주택가에 산다는 소문이 있어요. 게다가 아주 소박하게 생활한다고 해요. 춘자는 마음이 조마조마해집니다. 혹시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요. 소라가 흥미롭게 말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런 큰 돈을 기부하는 분이 우리처럼 평범한 동네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니. 지훈도 고개를 끄덕여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어떤 분인지 정말 궁금해요. 춘자는 속으로 당황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인데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은 아마 만나기 어려울 거야. 익명을 고집하시는 걸 보면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그래도 정말 존경스러워요. 소라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저런 분이야말로 진짜 훌륭한 분이죠. 돈이 있으면서도 자랑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일만 하시고. 지훈도 동의해요. 맞아요. 저런 분이 진짜 어른이죠.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들이 자신이 해온 일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다니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야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도 그런 분 같으세요. 소라가 갑자기 말합니다. 어머니도 돈이 있으시면서 자랑하지 않으시잖아요. 춘자는 깜짝 놀라며 소라를 바라봅니다. 무슨 소리니? 지훈도 거듭니다. 맞아요, 엄마. 엄마도 그동안 숨기고 계셨잖아요. 겸손하신 거죠.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생각에 잠깁니다. 과연 자신이 겸손해서 숨긴 걸까요? 아니면 그들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어서였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혹시 어머니도 기부 같은 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지훈이 갑자기 묻습니다. 춘자는 잠시 멈칫합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글쎄, 작은 것들은 가끔. 춘자가 모호하게 대답하자 소라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역시 어머니는 마음씨가 착하세요. 소라가 말하자 지훈도 동의해요. 엄마, 앞으로 저희도 어머니처럼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춘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말을 들으며 희망을 품어봅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진정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날 밤 춘자는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 내가 해온 기부 활동이 뉴스에 나왔다. 아이들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궁금해한다. 언젠가는 알려줘야겠지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다. 그들이 진짜로 변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봐야겠다. 춘자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돈이 아닌 진심으로 사람을 대할 수 있기를,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기를 말이에요.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춘자는 평소처럼 고아원을 방문하려고 나서고 있었어요. 오늘은 아이들에게 줄 선물도 준비했고 원장님과 내년 장학금 계획도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순간 지훈과 소라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춘자는 당황했지만 태연한 척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라가 춘자의 차림을 보며 묻습니다. 춘자는 평소보다 조금 단정하게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아, 잠깐 볼 일이 있어서. 춘자가 대답하자 지훈이 말해요. 저희도 같이 가도 될까요? 오늘은 어머니랑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춘자는 고민에 빠졌어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고아원에 함께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잠깐만 기다려줘. 춘자가 말하며 핸드폰을 꺼냅니다. 원장님께 연락해서 일정을 미루려고 했어요. 하지만 원장님이 급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오늘 꼭 오셔야 해요. 아이들이 선생님께 편지를 썼거든요. 그리고 언론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와서 선생님 의견을 들어야 해요. 춘자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너희들도 같이 가자. 춘자가 결심하며 말했어요. 지훈과 소라는 기뻐하며 따라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두 사람은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어요. 어머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라가 묻자 춘자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곧 알게 될 거야. 고아원 앞에 도착했을 때 지훈과 소라는 의아해했어요. 어머니, 여기가 어디예요? 지훈이 묻자 춘자는 깊은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엄마가 자주 오는 곳이야. 그때 고아원 아이들이 뛰어나왔어요. 할머니. 춘자 할머니 왔다. 아이들이 춘자를 둘러싸며 기뻐하는 모습에 지훈과 소라는 놀랐습니다. 원장님이 나와서 춘자를 맞이했어요.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지훈과 소라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혹시 선생님 가족분들이세요? 춘자가 고개를 끄덕이자 원장님은 반갑게 말했어요. 아, 그동안 선생님께서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셨는지 몰라요. 고아원 안으로 들어가자 벽면에는 강춘자 후원자님 감사합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지훈과 소라는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설마. 소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춘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 소라야. 내가 그 사람이야. 원장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춘자 선생님께서는 지난 15년 동안 저희 고아원을 후원해 주셨어요. 아이들 생활비, 교육비, 심지어 이 건물도 선생님 덕분에 새로 지을 수 있었어요. 지훈과 소라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그 익명의 기부자였다니요. 아이들이 춘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저희가 편지 썼어요. 한 아이가 편지를 내밀었습니다. 춘자가 편지를 읽자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춘자 할머니 덕분에 저희가 공부할 수 있어요. 할머니는 저희의 진짜 할머니예요. 소라도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장학재단도 선생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원장님이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까지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선생님 덕분에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의사가 된 학생도 있고 선생님이 된 학생도 있어요. 지훈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감격했습니다. 자신이 알던 어머니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원장님이 앨범을 가져왔어요. 이 사진들 보세요.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함께한 모습들이에요. 사진 속에는 춘자가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졸업식에 참석한 모습, 생일 케이크를 나누어 주는 모습들이 담겨 있었어요.
소라는 사진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님, 이런 일을 혼자서. 한 아이가 춘자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할머니, 저는 커서 할머니처럼 착한 사람이 될 거예요. 춘자는 아이를 품에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착하게 자라거라. 지우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었다니요. 선생님께서는 절대 드러내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원장님이 지훈과 소라에게 말했어요. 언론 인터뷰도 거절하시고 감사패도 받지 않으시고요. 그냥 아이들이 잘 크는 것만 보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춘자의 겸손함에 두 사람은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고아원에 들어왔어요. 선생님, 청년이 춘자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원장님이 소개해 주었어요. 이 학생은 선생님 장학금으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이에요. 이번에 의대에 합격했어요. 청년이 춘자에게 깊이 절을 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의사가 될 수 있어요. 평생 잊지 않겠어요. 지훈과 소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두 사람은 춘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소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희가 어머님을 그렇게 무시했는데 어머님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계셨다니. 지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바보였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몰랐어요. 춘자는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괜찮다, 얘들아. 이제라도 깨달았으니까. 소라가 춘자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도 이런 일에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지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저희도 엄마처럼 좋은 일 하고 싶어요. 진짜로요. 아이들이 다시 춘자 주위로 몰려들었어요. 할머니, 이분들도 할머니 가족이에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춘자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엄마의 소중한 가족이야. 지훈과 소라는 아이들을 보며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로 달라지겠다고, 어머니처럼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말이에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지훈이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였네요. 소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어머님, 앞으로는 저도 어머님처럼 살고 싶어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고 싶어요. 춘자는 두 사람의 진심 어린 고백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오랜 기다림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 이제부터 우리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춘자가 말하자 지훈과 소라는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 사람은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마음 한켠이 따뜻해지셨나요? 마음에 감동 있으셨길 바라며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